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그 17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 문화기획자 김준영님을 모시고 세월호 구주기를 맞아 기획되고 있는 4월 연극제에 출품되는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4월 연극제 이야기만 하고 나니까 또 이제 김준영 기획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4월이 다가오고 있으니 특별한 시간으로서 4월 연극제만 소개하는 시간이 한번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 문화랑 예술이랑 17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제가 지역 예술인분들 한 분 한 분 초대해서 지역 예술인분들의 예술 활동을 이야기 들어왔던 그런 어떤 취지에 맞게 또 문화기획자 김준영님 모처럼 또 스튜디오에 모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 김준영님께서는 문화기획자인 동시에 약간 패션 쪽에도 굉장한 그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패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 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은 당연히 뭐 다양한 예술 콘텐츠가 있겠지만 문화 영역에는 여러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문화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의 취향을 한껏 높여주기 위한 차원으로다가 2023년도에는 어떤 패션 트렌드가 유행할 건지 김준영 패션 리더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수줍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평소에 제가 알기로 우리 김준영님은 인스타그램에 약간 인별계의 스타로 알고 있는데 이 좋아요가 굉장히 많은 또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스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네. 평범한 아하. 네, 연반인 정도. 어떤 거요? 연반인? 연반인.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네, 인스타그램 안에서는 우리 김준영님이 네, 연반인 수준의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그 하시면서 김준영 우리 기획자께서 이제 사진을 이제 올리시잖아요. 어차피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사진 중심의 플랫폼인데, 사진을 올릴 때 입는 그 패션들이 이제 많은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참고가 되고 약간 궁금해하고 이런 콘텐츠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입는 옷들이 다 본인이 사서 입은 옷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원래는 다 사서 네. 입고 이제 네. 입던 옷들을 네. 팔고 또 사고 그렇게 하다가 네네네. 그냥 최근 들어서 협찬 제품 살짝 몇 개가 들어온 거지. 네. 그렇군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의상이 있을 때 그거를 직접 내돈내산으로 사서 이제 입고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 옷을 또 이렇게 중고로 판매하기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매하고 또 새로운 옷들을 장만하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김준영 님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사진으로 이제 패션들이 올라갔을 때 많은 분들께서 그 패션에 대한 관심들이 좀 모이고 하니까 패션 회사들에서 약간 협찬들이 조금씩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를 좋게 보신 브랜드들이 좀 있어서 네네네네. 협찬이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네. 제가 요즘에 좀 활동이 뜸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네. 협찬이 뚝 끊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 협찬이 뚝 끊겼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 김준영님의 콘텐츠에는 항상 그 김준영님의 그 아름다운
네, 누군가가 함께하는 콘텐츠가 많았어요. 아, 그렇죠. 네, 함께 예쁜 카페를 간다든지 예쁜 거리를 음. 걷는다든지 이런 방식의 콘텐츠가 많았는데 지금 어쨌건 네, 이 라디오 방송 청취자분들께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그 집안에 오랫도록 이제 계셔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봄이 이제 한두 달만 지나면은 또 김준장님께 또 굉장히 기쁜 네. 제가 봄을 원래 좋아하는데 네, 그 내가 또 좋아하게 된 이유가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쁜 소식 때문에 함께 그 콘텐츠에 등장하시던 분이 지금 집거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이제 함께하는 콘텐츠가 있어야 김주정님도 신나게 막 업로드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고 또 본인도 계속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이거 수발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케어라고 하죠. 케어. 케어. 이렇게 열심히 또 네, 정성스럽게 네. 케어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에 비해서 적어졌다. 그래서 끊긴 것이지 만약에 봄이 오고 네. 또 예쁜 우리 또 귀여운 음. 또 존재가 또 탄생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뭐랄까요 요 세 명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됐을 때는 거의 협찬이 쏟아지지 않나. 육아용품도 많이 오지 않을까. 제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베비라님들 뭐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곳입니다. 이곳에 협찬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제품이 엄청나게 잘 팔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그렇다면 김준영 기획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2023년 상반기 패션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네. 좀 패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네네네네. 많이 고민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 방송의 제목이 이제 문화랑 예술이랑이니까 네. 좀 문화적인 관점에서 네. 현재 패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김난도 교수님. 네. 네네네. 그 매년 나오는 책인데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네네네. 그 해의 소비나 이제 문화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음. 있는지 미리 설명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책에서 이제 주요 키워드로 그 평균 실종을 언급하고 있어요. 평균 실종. 네, 평균 실종. 네네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평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보통 이제 정답으로 분류가 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이제 오답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규정이 되고 다양성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것은 이제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 그래서 즉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무의미해졌다. 이걸 뜻하는 워딩으로 이제 평균 실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정한 보편성이라고 하는 범주를 두고 그 보편성 안에 들지 않으면 오답으로 여기는 그 경향들이 대단히 강했는데 이제 시대가 변모하면서 또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하면서 오답 즉 틀린 거로 여겼던 것들이 사실 틀린 게 아니다. 그것은 개성이고 나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퍼지면서 뭐 일정한 보편적 범주를 규정해 두던 것조차도 이제 사라지고 각자의 개성이 색깔대로 묻어나는 다양성들이 충분히 보장되는 그러니까 다양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시대로 바뀌면서 패션 트렌드도 이렇게 평균 실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걸 토대로 앞으로 이제 변화할 세 가지의 소비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양극화예요. 그 보통 평균적인 소비 현상은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종 형태로 되잖아요. 어떤 형태? 종 형태. 네. 근데 대중들은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소비했는데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균이 사라지고 있으니 대중적인 소비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경제 불안과 같은 이제 요인으로 이제 보복 소비처럼 이제 완전 고가나 완전 이제 저가의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보편적 소비 행태가 사라졌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중저가보다는 이제 완전 고가나 완전 저가의 소비를 하고 있다.
어머머머,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 두 번째는 네. 이제 N극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N극화. 이제 그래프를 그러면 이렇게 N으로 계속 되어 있는 그래프를 말하는데 네. 앞선 양극화가 이제 소비나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초저가와 고가로 나눈다면은 이제 N극화는 각자의 취향이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멜론 혹시 많이 들으세요? 아, 멜론. 네. 잘 듣진 않지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을 듣고 있어가지고요. 네. 보통 이제 보통 이제 네. 멜론 탑 10이 이제 네. 정답처럼 받아들였던 시기잖아요. 아, 그랬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스포티파이나 이제 지금 들으시는 유튜브 뮤직처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취향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N극화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대중들의 음악 소비를 하나의 지표로서 규정하는 것이 예전에 이제 멜론 차트로서 그냥 그렇게 그쵸, 해왔는데 그쵸. 지금은 멜론 차트가 그것을 대변해 준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다 변화된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각자의 취향이 더 강해진 탓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패션에도 반영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단극화라고 있어요. 단극화. 무조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쏠려버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제 소비 현상 모든 걸 정리하면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오랜 기간 일방적이었던 편균이 실종되고 이제 기존 시장이 흔들리면서 차별화와 다양성이 존중된 시장을 바뀌고 있다는 거를 이 책에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현재 패션계와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에 굉장히 이른 시기에 세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네, 그 현상은 이미 양극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국내 패션 브랜드들이 중저가로 나오면서 이제 누구나 좋아하는 막 어느 정도 실패 없는 취향의 디자인과 아이템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된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계속 세일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일정하게 이 정도 만들어 놓으면 아까 얘기했던 소위 보편적 범주 안에 드는 상품들을 많이 생산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 팔리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세일로 몰리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편적 범주에 들만한 디자인의 패션들은 이제 안 팔리는 시대가 왔고 그렇다면은 다양화된 각자의 개성을 충족시켜주는 디자인들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럼 패션업계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대로 설명하면은 이제 색깔이 확실한 브랜드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평균이 이제 실종됨에 따라 이제 그 브랜드를 따르는 팬이 생기고 이게 점점 많아지면서 그 브랜드가 하나의 시장으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몸을 담고 있었던 이제 국내 브랜드 중에 아더 에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더 에러. 네, 뭐 검색해 보시면은 뭐 한눈에 이건 다른 브랜드들과 이제 다르게 자신만의 색깔이 확실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제 보면은 가격도 상당해요. 막 고가 맨투맨 하나에 막 20만 원 정도 하고 막 반팔 하나에 10만 원 정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브랜드들과 다른 이 색깔을 지닌 이 브랜드를 추종하는 팬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인기를 힘입어서 세계 유명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잘 아시는 뭐 버킨스탁이라든지 뭐 컨버스라든지 뭐 자라. 그래서 이거는 꼭 뭐 본인만의 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뜻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N극화를 잘 설명해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스페인의 패션 브랜드죠, 자라. 네. 그 자라와 그 콜라보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 자라라고 하는 브랜드도 보편적 범주를 벗어난 말하자면 색깔이 있는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성 있는 디자인에 이제 치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 자라라는 브랜드가 이제 뭐 유니클로나 이제 스파오처럼 스파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보통 스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들이 좋아하는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 브랜드도 이제
현재 바뀌어가는 시장을 음. 예측하고 아더웨어와 손을 잡음으로써 뭔가 본인만의 색깔을 나타내고자 한 게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단히 재밌는 일인데 말하자면 세계적인 패션 명가, 패션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기네가 소위 제가 잘 모르지만 스파 브랜드로서의 대중들이 선호하는 디자인들만 선보이던 패션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안 팔리니까 패션 경향이 바뀌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국내 패션 업계에 손을 내밀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단한 또 변화가 또 있네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제 그 N극화를 최근에 가속화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최근에 그 SNL 혹시 많이 보시나요? SNL 가끔씩 제가 유튜브에서 짤로만 보지, 네, 그 쿠팡 플레이를 다운받아서 보진 않습니다. 최근에 그 SNL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네. 무신사 냄새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신사가 네. 이제 국내 다양한 장르의 그런 패션 브랜드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플랫폼인데 그렇군요. 이 무신사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무신사 랭킹. 약간 멜론 탑10처럼. 네네네. 그 실시간으로 가장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해주는 코너예요. 네. 근데 이 랭킹에 있는 옷들로 이제 비슷하게 입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를 이제 워딩으로 표현해 그 무신사 냄새라고 SNS에서 약간 좀 풍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가 아닌 소위 이제 그러루하게 제공되어 있는 디자인 속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 또 이거는 또 제가 아까 그 책에서 나왔었던 단극화. 네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단극화. 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쏠리는 소비 현상. 네. 무신사가 그런 소비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무신사에서 이제 옷을 사는 거를 막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무신사 랭킹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케이. 저 또한 이제 예전에도 그랬었고 옛날에도.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균적인 소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좀 신뢰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을 예를 들면은 그 후기가 많고 좋은 매장을 선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진 브랜드들,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브랜드들이 출시부터 할인을 엄청 하면서 시작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후기를 보고 이제 그 후기를 좀 많은 후기를 얻기 위해서예요. 네네네. 나중에 가격을 막 올리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그 후기를 보고 신뢰를 얻고 이제 구매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무신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선택을 받은 그 브랜드들을 그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사는 거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 무신사 그 냄새라는 단어 전후로 약간 패션계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개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뭔가 사회가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두발 단속도 하고, 뭐 방송국에서 뭐 염색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런 뭐 주체들이 검열을 하지 않지만은 순위에 이제 휩쓸리고 유행에 휩쓸리면서 뭐 인터넷 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막 검열하는 게 심해지는 와중에 뭔가 이제 무신사 냄새라는 워딩이 이제 딱 확고하게 나타나면서 자기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고 이제 검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뭔가 평균이 사라지고 이제 개성을 찾는 시기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야말로 폐알못으로서 무신사 냄새마저도 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이 무신사 냄새를 풍기는 거부터 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지금 방송을 하면서 그 결심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방금 전에 김준영 형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무신사 리스트인가요? 랭킹. 랭킹. 무신사 랭킹을 보면서 옷들을 고르고 입는 과정은 어쨌건 그래도 조금은 떨어져 보이진 않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 취향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취향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패션에 말하자면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죠. 그 패션 잘 모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강의가 있거나 무슨 행사에서 사회를 보거나 이럴 때에는 조금 예쁜 가디건이나 뭐 마이나 뭐 이런 정도만 챙겨 입고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입는 약간 이런 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경향은 뭐 요 기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롱패딩 입으니까 괜찮은 그러면 한 달 동안 계속 그 롱패딩만 입고 나간다든지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지금 좀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롱패딩 더우니까 코트로 바꿨는데, 코트로 한번 바꾼 거는 그날 코트 입고 그 다음 날도 딴 걸 입어도 되는데 그냥 코트 입고 나갔더니 뭐 안 춥고 괜찮더라 하면 또 한 달 내내 코트만 입는 약간 이런 아주 그냥 폐알못인데, 지금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일단 무신사 냄새라도 좀 풍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쨌건 내 자신에게 이제 옷으로서 패션으로서 나의 취향을 좀 충족하거나 표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데, 어쨌건 김준영 님의 이야기는 그 지금 어쨌건 약간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선도한다라고 하는 SNL에서 무신사 냄새라는 워딩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패션 업계에 더더욱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이 강해지는 트렌드를 더 밀고 갈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평균 실종이라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평균 실종이라는 트렌드는 이제 안전한 전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걸 시사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소비의 원천은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말했던 뭐 스포티파이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른 음원 사이트와는 다른 차별함을 보여줌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줬기 때문에 소비를 네. 일으켰고, 네. 그래서 이제 평균이 실종되고 개개인의 취향이 확고해지는 지금 이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브랜드들만이 살아남을 거다. 그게 지금 현재 패션의 트렌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이게 되게 전문가적 식견을 들으니까 되게 배우는 재미도 있고 신기하기도 한데 수준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2023 패션 트렌드의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게 흥미롭고 신기하고 처음 들어본 용어들이니까 되게 관심이 훅 가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이미지화되어서 인식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폐알못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래 한 곡을 듣고 나면 제가 좀 궁금한 것들 몇 가지 편안하게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는 예를 들면 스카프를 하는 게 나을지 안 하는 게 나을지, 스카프를 한다면 어떤 색깔이 나을지, 얼굴이 웜톤이고 쿨톤이면 어떤 게 좋을지 뭐 이런 거 나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거 한번 가볍게 한번 질문 던져볼 테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래를 한 곡 듣고 갈 텐데, 우리 그 김준영님께서 카더가든의 노래를 하나 추천해 주셨네요. 이 노래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스테이라는 노래이고요. 네. 그 제가 보진 않았지만 뭐 드라마 OST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어떤 드라마인지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네. 송혜교 배우님이 나왔었던 드라마인데 자세한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송혜교 하면 더글로리인데 그 전에. 그쵸. 네, 저도 그러면 자세히 모르겠고 여하튼 카더가든, 본명 차정원의 스테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오늘을 사는 것뿐. 안경 너머 보이는 흐릿한 세상은 꼭 나 같아. 밤새도록 써내린 노래는 다 담아 나방 같아. Stay, my tiny dreams. 내 작은 방 별 하나 꺼지면 Stay,
My shiny dreams 내 지난 벗 날 찾아오겠지 Oh, stay, my tiny dreams 내 작은 방 별 하나 꺼지면 Stay, my shiny dreams 내 지난 밤 날 찾아오겠지 뱉어낸 숨으로 하루를 달래고 허기진 몸을 누이면 어지러운 마음 들킬 것 같아 흘러내린 이불로 긴긴 밤을 덮어 Oh, stay, my tiny dreams 내 작은 방 별 하나 꺼지면 Stay, my shiny dreams 내 지난 밤 날 찾아오겠지 Stay, my tiny dreams If I truly love all the things that I want Stay, my shiny dreams 내 그리운 밤 날 찾아오겠지 드르르뜨 드르르 드르르 드르르뜨 드르르뜨 드르 드르르 드르르 드르르뜨 네, 카더가든의 스테이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스테이가 송혜교님이 나오는 드라마 OST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상 보니까 그렇네요. 이 송혜교님하고 또 이제 상대편은 대단히 젊은 남성 배우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나의 아저씨에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네네네. 나의 아저씨에서 우리 이지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끼고 애정하는 그 이지은 배우를 흠씬 두들겨 했던 나쁜 자식아 나쁜 역할을 했던 그 남성 배우와 함께 나왔던 드라마에 네, OST로 쓰인 곡이군요. 카더가든은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네. 일할 때마다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카더가든은 그 음색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하지만 약간 대단히 재밌는 노래를 자기만의 색깔로 진지하게 만드는 내능한 것 같아요. 그 제목이 그 뭐더라? 명동콜링이라고. 명동콜링 원래는 그 크라잉넛, 맞습니다. 크라잉넛의 약간 신나는 풍의 곡인데 자기만의 스타일로 되게 조금 뭐랄까요? 서정적이라는 표현은 옛날 표현이다. 슬프게? 슬프게 아무튼 그 자기만의 색깔로 부르는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면 좋겠지만 그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갑자기 사라진 카피추라고 아시죠? 네. 카피추가 정말 한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지금 사라졌는데 카피추의 노래 중에 그 하늘에 날린 아드레날린 그 타짜의 영화 대사들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대단히 진지하게 부른 버전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사실 제가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패션의 트렌드를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 취지에 딱 맞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술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껏 어쨌건 선명한 콘텐츠가 예술이다 보니까 지역 예술인분들 모시고 예술인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예술 파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문화 파티에 대한 얘기도 언젠가는 꼭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역시 문화 기획자님을 모시니까 또 이제 패션 리더시께서 또 오시다 보니까 이 의류 문화, 패션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노래가 나가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앞서 얘기해준 모든 내용들이 되게 흥미롭고 신기하고 뭐 새로운 세계를 막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폐알못이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거나 막 머릿속에 이미지화돼서 그림이 그려지거나 하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생활 속에서 제가 조금 도움받고 싶어가지고 이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폐알못이 계시다면 오늘 프로그램을 계기로 좀 의상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고 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겨울에는 롱패딩만 입고 다녔습니다. 검정색 롱패딩이죠. 롱패딩을 입고 나가면 모두가 롱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뭐 눈에 띄지도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롱패딩을 입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외투를 뭘 입지 하다가 또 얇은 걸 입으면 너무 춥고, 그래서 좀 적당하게 지금 시기에 봄이 지금 오고 있는 요 시기에 입을 만한 외투가 어떤 게 있겠는가, 어떤 종류가 있겠는가. 나 지금 코트밖에 안 입고 있는데 말이죠. 좀 코트랑 번갈아 가면서 입을 만한 외투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금 추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종류가 있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근데 잘 몰라. 너무 많은 게 뭐가 있는지. 어, 아무튼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뭐 대표적으로는 그냥 가디건이 있을 수 있겠죠. 가디건. 오케이. 네. 근데 지금 시기에 가디건 입으려면 조금은 두꺼운 가디건이어야 하겠네요. 네, 약간 울 소재의 아우. 도톰한 아하. 네, 두께를 가디건이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DJ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부르세요. 보란 듯이. DJ님의 체형을 보면은 네. 살짝 그 키가 좀 작으시잖아요. 작죠. 네네. 네. 그래서 좀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음. 사실 그 자켓 같은 걸 입으실 때 네. 총장이 작은 거를 입으셔야지 어. 다리 길이가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뭘 작은 걸 입어야 다리가 길다고요? 총장이 짧은 총장이라는 표현은 이 옷의 길이죠. 길이죠. 네. 그러면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의 그쵸. 상의 길이를 그쵸. 총장이라고 표현하는군요. 맞습니다. 오케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총장의 네. 길이는 네. 그 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살짝 그 바지 지퍼 있죠. 지퍼 살짝 위. 지퍼보다 조금 위. 네. 그러면 지퍼의 맨 위보다 더 그쵸, 위라는 그쵸, 거죠? 그 그쵸. 바지 단추 정도 정도? 수준? 네. 오. 너무 짧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네네네네. 사실 이거를 입다 보면은 음. 네, 익숙해져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난 한 번도 사실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전혀 모르시겠지만 제 키가 좀 작거든요. 제 키가 작아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다리를 있는 그대로 노출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히려 가리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럴 것이 아니라 총장이 짧은 상의를 선택함으로써 지금 어쨌든 있는 다리 중에서라도 조금 길게 보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그 해링턴 자켓이라고 있어요. 해링턴 자켓. 약간 그 바라쿠타라는 좀 영국의 유명 브랜드에서 네. 나오는 이제 모델인데, 네. 옛날에 그 제임스 딘이 자주 입었던 제임스 딘. 네, 자켓이에요. 네네네네. 이렇게 좀 색깔도 엄청 다양하고 총장도 짧은데 활동성도 가진.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항공장바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봄에 좀 화려한 색상의 좀 이런 자켓을 입으면은 좀 더 예쁘시지 않을까. 해링턴 자켓. 네, 맞습니다. 좋아요. 저 반드시 방송 끝나고 해링턴 자켓 구매하겠습니다. 해링턴 자켓, 총장이 짧은 외투 중에 한 종류로서 해링턴 자켓 추천받았고요. 또 해링턴 자켓 말고는 저 아까 설명드렸었던 좀 두툼한 소재의 가디건 가디건. 정도면은 오케이. 이 봄에 좀 이제 번갈아서 입으시기 좋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전반적으로 어쨌건 엉덩이가 노출될 수 있는 형태의 총장이 짧은 상의를 선택해서 외투를 입는 것이 제 체형에 조금은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해링턴 자켓은 무신사에 가면 살 수 있나요? 네,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디자인을 본따 만든 다양한 브랜드 제품이 있기 때문에 네, 무신사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무신사 냄새부터 이제 풍기고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 패션 리더들은 무신사 냄새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난 일단은 무신사 냄새가 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어머 난 일단은 그 냄새부터 풍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신사 냄새부터 풍겨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제가 그 고민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저는 청바지밖에 안 입거든요. 청바지밖에 안 입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도대체 한 20년 가까이 청바지만 입고 있는데 청바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청바지가 뭐 입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보기에도 뭐 노멀하니까 집에 바지는 청바지만 한 10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0벌이나 있으세요? 네, 청바지만. 그게 이제 계절별로 다르죠. 여름에 입는 얇은 청바지와 겨울에 입는 기모 청바지까지 그 정도로 다른데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청바지들을 계절별로 한 3벌씩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 입는데 청바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 청바지가 가장 많이 있어요. 한 뭐 5벌, 6벌 정도. 네네네네. 그만큼 청바지라는 아이템 자체가 좀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많이 입는 아이템인데 아. 청바지 말고 다른 바지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치노 팬츠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면바지, 흔히 면바지라고. 아, 면바지. 네. 저 사실 슬랙스도 작년에 처음 들어봤어요, 용어를. 아. 몰라. 네. 슬랙스를 처음 들어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더군요. 약간 그 면바지가 아까 뭐라고 했죠? 치노 팬츠. 치노 팬츠. 네. 면바지. 그러니까 면바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게 면바지가 갖고 있는 핏감이 약간 너무 어벙벙할까봐. 사실 그러니까 네. 그 면바지도 네. 청바지처럼 네. 다양한 핏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핏은 네. 벙버짐한 핏이 아니라 살짝 달라붙을 만한 정도의 살짝 그 슬림한 치노 팬츠시면은 네네네네. 청바지처럼 자주 입으시지 않을까. 슬림한 치노 팬츠. 네. 오케이. 그거 말고 또 다른 바지 종류를 슬랙스는 어때요? 슬랙스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치노 팬츠는 면바지 뭐 느낌이 있는데 슬랙스는 약간 마바지인가? 뭐 어떤 거죠? 좀 쉽게 설명하면은 약간 정장 바지. 정장 바지 같은 거예요? 바지인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정장 바지죠. 막 요즘에 막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입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네네네. 뭐 좀 통이라고 해야죠. 넓이가 좀 넓은 그 슬랙스를 입고 뭐 총장이 긴 셔츠를 입거나 뭐 반팔을 입거나 해서 좀 전체적으로 룩이 좀 편해 보이는 스타일을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이러한 룩은 지금 DJ님에게는 좀 맞지가 않으니 네네네. 슬랙스도 조금 이제 살짝 슬림한 슬랙스면은 멋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슬림한 걸로. 네네네. 일단은 치노 팬츠로 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색상은 베이지. 일단은 베이지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베이지에 슬림한 치노를 하나 구입하셔서 입어보시면은 네네네네.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구매를 해볼 텐데 사실 저는 구매에 있어서도 완전한 폐할못이거든요. 예를 들면 옷이 필요해서 옷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뉴코아 뭐 아울렛을 찾는다든지 지금 뉴코아 아울렛이 안산에 이제 문을 닫았으니까 NC백화점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어디 뭐 이렇게 대형 할인 매장에 옷 코너를 돈다든지 뭐 이런 편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옷을 사거나 해본 적이 없고 물론 이제 저랑 함께 지내는 어떤 분께서 알아서 사서 그냥 제공해주는 거 그냥 입고 하는 편인데 그 의상을 잘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어떤 쇼핑 플랫폼이랄까요? 좀 추천해줄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스파 브랜드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 브랜드 매장을 가시면은 그래도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좀 인정을 받은 네. 아이템들을 많이 볼 수 있으세요. 또 스파 브랜드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네네. 고가의 제품은 없고 네. 중저가의 제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아이템들을 입어 보시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또 구매도 하시면은 조금 옷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파 브랜드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탑10 같은 그런 곳일까요? 네, 뭐 탑10도 있고요, 뭐 네. 스파오도 있고. 스파오. 네, 스파오. 뭐 일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유니클로, 유니클로. 무인양품. 무인양품. 무인양품도 퀄리티가 괜찮은 편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뭐 유럽으로 따지면은 뭐 자라, 네. H&M. H&M. 네. 또 그 스파 브랜드 중에서 조금 더 상위적 버전이 있어요. 네. 뭐 코스라든지. 코스? 네, 코스 COS. 뭐 코스라든지 뭐 등등등 있는데. 네네네네. 뭐 안산에 지금 스파오가 네. 있다고 들었는데 네. 한번 스파 매장을 가셔서 네. 뭐 하나하나 입어보시면은 어떠실까? 알겠습니다. 네, 스파 브랜드는 스파오죠. 정확하게. 네, 스파 브랜드 중에 스파오를 한번 방문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럼 스파오를 방문하게 되면 어쨌건 총장이 짧은 해링턴 자켓과 베이지색의 약간 슬림한 치노 팬츠 일단 2개를 일단 구매를 해서 입어보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판가름이 나겠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너무너무 저 이게 방송인데 네. 방송에서 사심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제가 사실 진짜 폐할못이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핑계로 이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요.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체형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 상담이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참고 삼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카더가든 얘기하면서 카더가든이 피카츄 네. 카피추죠. 카피추 피카츄래. 아이고 카피추 노래 네. 정말 진지하게 달라붙었던 거 생각났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 한번 듣고 올까요? 너무 좋은데. 네, 제목은 곽철용의 숲입니다. 영화 타짜의 대사들로 노래를 만든 거라 가지고 곽철용의 숲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카더가든과 카피추 카피가든의 곽철용의 숲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한방에 날린 전 재산 날린 묻고 더블로 가서 날린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육감의 교감으로 한 끗인데 5억을 태워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하늘에 날린 아들이 날린 한방에 날린 내 전재산 날린 웃고 더블로 갔어 날린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육가움의 교가움으로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정마담한테 밑에서 한장 육가움의 교감으로 아귀한테 밑에서 한장 육가움의 교감으로 고니한테 밑에서 한장 육가움의 교감으로 정마담한테 밑에서 한장 육가움의 교감으로 아귀한테 밑에서 한장 육가움의 교감으로 고니한테 밑에서 한장
이번엔 오땡이 나한테로 다 왔습니다. 이게 무슨 네. 개막신이야. 정말 한때 대한민국 사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아니지 센세이션을 안겨주고 본인은 인기를 얻었던 이 카피추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나라의 정말 독창적인 창작곡들만 발표를 했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근데 이거를 이게 사실 웃기라고 만든 노래인데 가더가든 진짜 대단해요. 이 웃긴 노래를 이렇게 멋있게 진지하게 만들어내다니 너무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지. 이렇게 연출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문화기획자 김준영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이제 패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지 언제 뭘 계기로다가 이렇게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초반까지도 네네네네네. 패션에 대해 잘 몰랐었어요. 어, 그래서 항상 어머님이 어. 사주시는 옷들만 입고 계속 음. 살았었는데 군대 때죠. 군대 이제 한 말년 때 음.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빈둥빈둥 있다가 말년 때 할 일 없죠. 할 일 없죠. 괜히 할 일 만들었다가 다칩니다. 그렇죠. 가만히 네.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저희 그 책장에 네. 패션 잡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허. GQ라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네모반에 네네. 그 잡지가 하나 있었군요. 아마 누가 휴가 때 사온 거겠죠. 오케이. 보는데 네. 뭐지? 이게 뭔가 재밌는데. 어허. 계속 이렇게 보다가 네. 거기 보면은 브랜드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고 그 브랜드들에 나오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쁜 아이템들을 하나 탁탁탁 찝어서 제대하면은 한번 입어봐야겠다. 오케이. 한번 꼭 구매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었다가 네네네. 제대를 하고 진짜로 그 매장에 가서 한번 입어보기도 하고 구매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패션을 좋아하게 되었고 제가 저희 과가 그 글 쓰는 과예요. 극작과. 극작과죠. 네. 그래서 보통 패션에 다들 관심 없으세요. 그렇겠죠. 글 쓰시는 그렇죠. 분들. 네. 나 알지 다 예대 잠바 입고 다니잖아 그냥. 그렇죠. 돗바 입고. 네네. 맨날 추리닝 입고. 근데 제대하고 제가 저희 과 최초로 가죽 바지를 가죽 바지에다가 빨간 색깔 운동화를 신고 막 등교했었어요. 네. 그 학생들의 반응은? 쟤 뭐지? 특히 지금 제 아내가 저희 과 후배인데 네. 그 아내의 말로는 네. 저 선비 이상하다.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그 파격적인 파격적인. 그렇게 패션을 제가 선두했죠, 과에서. 그랬구나. 네네네. 그치. 극작과 학생들 생각해 보면 누구 하나 패션으로 드러난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 다 글쓰기 바빴는데. 맞아요. 갑자기 그 가죽 바지에 빨간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으니 많은 극작가들이 제 미쳤구나. 그렇죠. 어쩐지 제가 수업 들을 때 제 옆에 누구도 앉지 않더라고요. 그런 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그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점점 패션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그 관심 때문에 아까 지난주에 방송 때 말씀하셨던 어떤 브랜드 업체에서 근무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원래는 그 서울에서 좀 문화 기획 쪽으로 잠깐 몸을 담고 있다가 나이가 더 차면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못 하겠다 싶어서 네네네. 부모님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늦은 나이에 그 브랜드 매장에 그냥 일개 직원으로 들어가서 세일즈를 했었죠. 그러면 그 매장의 직원으로서 당연히 세일즈는 자기 해야 될 일이긴 한데 패션에 대한 감각이나 관심을 가지고 그 매장에서 일을 했을 때 약간 더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DP 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배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아더레라는 브랜드가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진짜 이제 막 태어난 브랜드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대표님이나 네. 그 직원분들과 함께 음. 매장을 DP하고 꾸미고 하는 것들을 다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패션에 대한 감각을 더 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본인이 입는 것도 입는 거지만 마네킹에다가 DP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입혀주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그 패션에 대한 감각도 더 깊어졌을 것이고 그런 어떤 세계가 열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준영님 어렵게 그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방송이었습니다. 이 패션 문화 영역에서 패션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또 김준영님한테는 또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문화 기획자로서 안산에서 다양한 또 문화 기획판을 열고 계신 분인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덧 방송은 끝나갑니다 지금. 네네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한 5, 6분 정도밖에 없는데요. 아이고, 네네. 네네네네. 제가 알기로 그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했었던 4월 연극제를 이제 총괄 기획해가지고 가는 것도 대단히 큰 프로젝트지만 그거보다 역사가 오래된 문화기획 프로젝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대부광산의 시민분들을 초청해서 재즈 음악을 듣는 프로젝트라든지 또 안산의 400년 된 고택 그 청문당의 시민분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좀 다양한 또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간단하게 두 사업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대부광산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문화의 날 네. 사업의 일환으로 네, 그 대부광산 재즈 파티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네, 뭐 총 3회차 진행했었고 네. 각각 다른 컨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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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했었는데 대부도 주민들도 초청을 해서 네, 했었고 또 청문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또 네, 청문당에서 조선 시대를 바라보다라는 행사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1박 2일로 이제 시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그 공간에서 이제 문화 체험도 하고 공연도 보고 숙박도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구성하고 기획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청문당이라고 하는 역사가 400년 된 고택인데 네. 거기에 이제 시민분들 모셔서 거기 이제 그 한옥인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주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획을 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누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문화재를 이렇게 시민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함께한 그 안산시의 학예 연구사분들, 청문당을 담당하셨던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학예 연구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청문당이라고 하는 400년 고택을 시민분들이 진짜 보란 듯이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안에서 음악회도 하고 같이 미술 체험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하룻밤 자본다라는 거 이게 너무 좋은 콘텐츠였던 것 같고 이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조금 이제 도와줬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끝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게 너무 아쉬운데 어쨌건 저 김준영 기획자님께서는 올해에도 어떤 방법으로도 좀 청문당에 다시 한번 시민분들 모셔보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네. 이게 만약에 확정되면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홍보를 드릴 테니까 청문당 너무 좋거든요.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부광산도 경관이 거의 뭐 대부광산이 제가 약간 오버해가지고 백두산 천지 같다 이렇게 약간 오버해서 얘기할 정도로 그 호수가 너무 예쁜데 그 호수를 배경으로 또 예쁜 재즈 음악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 놀이터, 문화 리조트로서의 장이었을 텐데 이 두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하길 잘했다. 진짜 이건 너무 보람됐다, 뿌듯하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작년이었어요. 네. 작년에 그 대부광산 재즈 파티를 했었는데 네. 그때 대부도 주민들 한 20분, 30분 정도를 초청해서 네.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네. 제게 와서 했던 말이 네. 떠올랐어요. 이러한 이제 공연을 열어서 초청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왜냐면은 이 대부도라는 자체가 좀 문화적인 혜택이 살짝 그렇죠. 덜 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러한 대부도에서 이러한 퀄리티 좋은 음악 공연을 열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 제가 준비해 왔던 과정들이 쭉 떠올리면서 내가 문화기획판에 오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부도에서 이렇게 문화기획판을 열 때 대부도 주민분들을 모시는 건 대단히 네. 소중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기획자로서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고, 올해도 4월 연극제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게 될, 그러면서도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품고 있는 다양한 문화 지역의 문화 자원들을 좀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안내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텐데,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제 말하자면 많은 시민분들에게 좋은 피드백 얻으시길 바라겠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힘듦보다는 보람과 뿌듯함이 더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셔가지고 해준 패션 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곡은 제가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손우정아님의 봄처녀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김준영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이런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네. 저 또한 이제 힘을 받아서 올해에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김준영님이 기획하는 여러 가지 문화기획판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손우정아님의 봄처녀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너는 날 보내 나도 널 보내 불꽃이 튀네 하늘은 파래 바람이 부네 다시 입을 맞추네 주네 봄처녀제 오시네 새 푸른옷을 입으셨네 Part 2 너는 날 보내 나도 널 보내 불꽃이 튀네 앞서서 건네 뒤따라 건네 같이 장단 맞추네 주네 주 봄처녀제 오시네 새 푸른옷을 입으셨네 형형색색 널 뒤흔드는 가을 갈색깔 다가오는 먼지 가지가 지쳐치고 올라 한밤 뒤죽박죽 도시의 봄이라 오렌진 달래 눈은 민들레 입술은 축철쭉 목련 파우더 라일락 칙칙 마무리는 H 속눈썹 위로 봄바람 머리카락에 봄바람 옷깃을 펼쳐 봄바람 걸음은 좀 더 가볍게 걸음은 좀 더 가볍게 걸음은 좀 더 가볍게